어디 보겠습니다.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의미합니다. 기본 성분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원소고, 물질을 이루는 이제 기본 입자 이렇게 써 있으면 이제 알갱이 개념인데, 기본 입자라고 써져 있으면 원자예요, 원자. 원소는 어떤 성분을 의미해요. 종류를 의미하고, 원자는 알갱이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20여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118가지가 되는 게 맞아요. 제가 그 오간해성이었죠. 그렇게 하죠.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가 한 90여 종이 있고요. 우라늄까지는 이제 자연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라늄은 이제 92번인데요.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도 존재한다.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 고대의 물질관, 기본 성분이 뭐냐?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물이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튼 옛날에는 이제 고대에는 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야. 물질에 대한 정의가 딱 정확하게 잡혀있지는 않았었거든요. 하여튼 물이 있어야지 어떤 생명체들도 태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 물이다라고 생각했고, 탈레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4원소설이라고 해서 물, 불, 흙, 공기가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원소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조합을 해서 모든 물질을 만든다. 이거를 이제 원소 변환설이라고도 합니다. 원소 변환설. 그래서 이런 원소 변환설을 믿고 중세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려고 했어요. 원소를 만들려고 했죠. 금이라는 원소를 이제 다른 거에서부터 만들려고 했습니다. 만들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데 그게 되지는 않았어요. 실패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떤 화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게 됐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고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금술사는 중세 시대고, 요거는 이제 근대로 오는 거예요. 근대로 오면서 보일은 이제부터는 좀 과학적입니다.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야지 원소다. 현대적인 원소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더 이상 분해되면 원소가 아니다. 라부아지가 물을 분해를 해요. 분해되면 원소가 아닌데 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물이 원소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다라는 거죠. 이걸 증명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이 옳지 않다를 증명한다. 이런 거죠. 라부아제 물분해 실험. 물을 집어넣으면서 가열을 해요. 철관을 통과시키면서, 주철관을 통과시키면서 가열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분해가 돼요. 이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원래 정확하게 쓰자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럼 이 산소가 철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철과 결합을 해서 녹슨철이 돼. 녹슨철이 됩니다. 그래서 주철관에 넣어 반응을 하면 주철관의 질량이 늘어요. 왜냐하면 산소가 결합을 해서. 그리고 수소는 이렇게 빠져나와요. 나는 분명히 물을 넣었는데 뭐 이상한 애가 나오는 거야. 수소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뭔가 분해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물이 분해가 됐기 때문에 기본 성분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라부아제 실험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 물 분해를 할 때 전기 분해를 해요. 전기를 흘려주는 건데, 이게 9V 건전지 같은 걸 이용해서 전기 분해 하는데요. 물이 전기가 원래는 안 흘러요.
물만 있으면 안 흐릅니다.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을 녹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화나트륨이 NaOH야. 이게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나뉘어지면서 이온이 만들어지면서, 이온 좀 이따 배우죠.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왜 수산화나트륨은 왜 녹여 놓냐? 전류 흐르게 하려고. 예,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면 여기 침 있지, 침 여기에서 기포가 막 발생해. 기포가 전기 분해돼서. 근데 플러스 극 쪽에 산소가 뭐 한 이만큼 찰 때 플러스 극 쪽에는 산소가 채워집니다. 산소. 플러스 극에 산소가 채워지고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채워져요. 산소가 뭐 한 이만큼 이렇게 채워질 때 수소가 2배 더 많이 생겨. 2배 더 많이 생깁니다. 진짜로. 왜냐면 이제 물이 H2O이기 때문에 분해를 하면은요, 수소가 2배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가 수소고, 여기 산소인데, 플러스 극에서 산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다. 이거는 알긴 알아야 돼. 시험 볼 친구들인데 외우긴 하셔야 되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꺼져가는 향불을 넣으면 향불이 활활 타요. 왜냐하면 산소니까. 산소니까 산소 성질이 그래요. 산소 성질은 꺼져가는 물을 잘 타오르게 한다. 마이너스 극에 넣으면 퍽 소리를 내면서 탄다. 이게 터진다라는 의미예요. 터진다. 수소는 뻥 터져요. 그 수소에다 불 붙이면 뻥 터집니다. 같은 일쪽 원소들도 다르죠. 좀 달라요. 수소는 연소 반응을 한 거고, 일쪽인 애들은 그냥 뭐 물하고 반응한다던가, 뭐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던가, 오히려 좀 달라. 그거는 이건 수소의 성질이야. 뻥 터지고 이런 건 수소의 성질입니다. 뭐 인공적으로인 원소에 뭐 아인슈타인, 큐리움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빈칸 채우기. 밑에구나. 넘어가는 게 아니네. 밑에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하고,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누구는 물분해 실험, 라부아지에 프랑스 사람이어서 이제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 사람이 이제 뭐 화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분해 실험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이 옳지 않음을 증명했다. 물분해 실험을 했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여기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면 왜 수소인지 아는데 지금은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 물질을 이루는 원소는 120여 가지 존재하는데 모두 자연에서 발견되었다. 아니죠.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보일이다. 맞습니다. 물분해 실험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수소의 양이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수소의 양보다 많다. 맞아요. 2대1이야. 2대1. 부피비가. 부피비로 2대1이다. 자, 원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모두 골라라. 요렇게 해도 이게 어떤 책은 110여 가지라고 써져 있는 책도 있는데, 일단 여기는 120여 가지로 할게요. 어떤 책은 110여 가지다 이렇게 써져 있는 책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안 고를게. 답을 보니까 안 골라야겠네요. 현대적인 원소 개념을 제시한 사람 보일인 거 맞고요. 물분해 실험을 통해 라부아제의 물질관이 옳지 않음을 증명했다. 아니죠. 라부아제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물을 분해하면 산소보다 수소가 더 많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2대1. 산소보다 수소가 2배 더 많이 발생한다. 넘기고 원소의 이용. 원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소가 원소고, 뭐 헬륨, 뭐 산소, 구리, 질소, 철, 염소, 네온 등이 있죠. 수소가 가장 가벼운 원소이고요. 그 다음에 연소 반응이 돼요. 뻥 터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연료로 사용됩니다. 연료로.
자,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고 불에 타지 않고 안정적이다. 그래서 비행선, 이게 비행기 아니에요. 비행선, 풍선 같은 거 있잖아, 풍선.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비행선. 여기에 이제 헬륨을 채웁니다, 헬륨을. 예, 광고용 풍선도 헬륨. 그 다음에 뭐 이게 극저온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되게 온도가 낮은 거를 이제, 액체 헬륨 같은 경우에 극저온이 돼서요. 예, 뭐 핵융합장치, 뭐 이런 데도 씁니다. 핵융합장치, 뭐 이런 거 써요. 액체 헬륨 같은 경우에 그렇고, 산소는 대기 중에 21% 차지하고 있고 연소와 생물의 호흡에 이용된다. 그 다음에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으로 전선에 쓰인다. 구리. 질소는 대기 중 78% 차지하고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아서 과자 봉지 충전재로 쓰인다. 과자 잘 안 상하게. 액체 질소가 온도가 낮아요. 액체 헬륨이 더 낮아요. 액체 헬륨이 더 낮아요. 액체 헬륨은 거의 뭐 마이너스 269도씨 정도 되고요. 액체 헬륨은. 액체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씨 정도 돼요. 엑스님 절대 온도 거의 반. 거의 근처예요. 예, 4켈빈 정도. 예, 절대 온도가 0켈빈인데 4켈빈 정도가 됩니다. 액체 질소도 이제 저온 어떤 반응해야 되면은 이제 이런 거 씁니다. 액체 질소도. 그 다음에 철은 강도가 높고 이제 전기가 잘 통하면 가공하기 쉽다. 건축 재료로 쓰이고, 염소는 살균 소독을 합니다. 표백제나 수돗물 소독. 네온은 이제 방전시키면 붉은색을 떼어서 네온 사인이라고 있어. 그런 광고용 간판에 쓰이고 다른 기체와 섞어서 다양한 발색도 가능하다. 경고등 이런 데도 쓰인다. 되셨지요? 물질을 이루는 원소. 자,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고, 물은 이제 원소 기호를 아셔야죠, 이거. 요 단원에서 이제 어려운 게 원소 기호 외우는 거긴 하죠, 그쵸? 그 다음에 소금은 주로 이제 염화나트륨이에요, 주로. 이거 소금보다는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맞긴 해요, 사실은. 소금에는 이제 염화나트륨도 있고, 염화마그네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염화나트륨은 염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데,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이죠. 염화나트륨. 뭐 이런 거 자꾸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이 개수는 이제 뭐 있긴 해요. 네, 개수는 좀 뭐 12개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긴 합니다. 설탕. 하여튼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알루미늄 포일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Al. 다이아몬드 탄소로 되어 있고요. 연필심도 탄소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 병 탄소, 수소, 염소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바닷물은 이제 일단 물이 있으니까 물은 수소, 산소, 물. 그 다음에 염소, 나트륨 이런 거는 이제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 NaCl 같은 경우에 염화 마그네슘 뭐 이런 거는 이제 MgCl2 이런 게 조금씩 있습니다. 황 이런 것도 있긴 하고, 황은 SeS. 그 다음에 물이 주성분이니까 물은 H2O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에는 저런 원소들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 몸은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칼륨 뭐 이런 거는 이제 칼슘 뭐 이런 거 뼈대를 구성하고 있고요. 철은 이제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서 적혈구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원소들로 되어 있다는 거죠. 공기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아르곤, 헬륨, 그냥 써보는 거 일단은 이제 자꾸 쓰는 거지, 이렇게. 이산화탄소, 요런 애들로 되어 있다.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둘 다 탄소로 되어 있어요, 탄소. C가 탄소죠. 근데 탄소가 이렇게 되게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는 다이아몬드고, 위랑 아래랑은 얘가 약해요. 이게 위랑 아래랑 약해. 이런 건 흑연이라고 해요. 흑연 연필심 같은 건데, 이거를 쓰면은 이 판들이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글씨가 남아요. 이게 쓱 쓰면 이게 약해가지고. 근데 다이아몬드는 이제 결합이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일 단단하죠. 예, 맞아요. 자, 가장 가벼운 원소는 수소입니다.
우주 왕복선의 원료로 연료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주 왕복선 원료가 아니라 연료. 그것이 오타고 연료로 사용되고 탄소는 대기 중에 21% 차지하고 물질의 연소와 생물의 호흡에 이용된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 자, 모든 물질은 여러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X 맞아요. 모든 때문에 그러긴 한데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 한 종류만으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쵸? 다이아몬드나 철이나 뭐 굴이나 이런 거. 다이아몬드 연필심을 구성하는 원소 종류가 같다. 맞습니다.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 자, 물질의 수보다 원소의 수가 훨씬 더 많다. 아닙니다. 원소는 120여 가지인데 물질은 뭐 한 3천만 가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조합을 해서 다양한 조합을 해서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3천만 가지도 넘어요. 화학자들이 자꾸 이상한 물질을 막 만들어요. 원소를 결합을 해가지고.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원소들이. 원소가 개발되는 건 아니에요. 원소는 이제 120여 개로 거의 끝났어요. 왜냐면 원소는 왜 자연에 92번까지만 있냐면 양성자가 92개나 붙어 있잖아.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게 붕괴가 돼요. 철이 오르는 핵이 좀 더 불안정하는. 맞아요. 철이 가장 안정해요. 철이 가장 안정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만들어봤자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원소는 더 이상 만드는 게 아니지만 물질은 만들어요. 물질. 그러니까 어떤 조합을 해가지고 뭐 탄소 이런 거 결합을 해가지고 뭐 새로운 물질을 만듭니다. 뭐 항암제를 만든다던가 뭐 새로운 소재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약 같은 것도 새로운 물질이거든요. 뭐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거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물을 이루는 원소 두 가지, 수소와 산소이고요. 다이아몬드 연필심은 탄소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 병은 일단 탄소가 들어가고요. 수소는 이제 사실 대부분은 거의 다 막 들어가는데, 수소랑 요거는 이제 염소, 뭐 종류에 따라 사실 다르긴 해요. 플라스틱 병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염소가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의 확인. 그냥 어떤 물질을 딱 보는데, 뭐 소금이 있는데 얘가 뭐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지 뭐 염소가 있는지 이런 거를 그냥 보면은 모르죠. 그냥. 그래서 어떤 원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불꽃 반응이랑,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배우는 건 이제 불꽃 반응이랑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여기 불꽃 반응만 나오네. 불꽃 반응이랑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면 일부 원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부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을 불에 넣었을 때 원소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요. 불꽃 반응색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부 금속 되는 애들만. 근데 이거는 실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불에다 이렇게 하는 거여가지고, 뭐 물론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 하기에는 좀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시료 양이 적어도 조금만 있어도, 가루 조금만 있어도 되고요. 포함되어 있는 금속 원소가 같을 경우에는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색의 불꽃색이 나온다. 뭔 소리냐면 여기 보면 칼륨 있고 염화 칼륨, 질산 칼륨. 그럼 둘 다 칼륨의 불꽃색인 보라색 불꽃이 나와요. 근데 염화나 질산은 따로 불꽃 반응색이 없어요. 염화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칼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원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뭐 그러기도 하죠. 근데 금속도 다 되는 건 아니어서 하여튼 여기 있는 거는 좀 외우시긴 하셔야 되고, 이렇게 멋진 보라색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하얀색 프리뮤리한 보라색이 나오고요. 황산 바륨, 염화 바륨, 황록색이 나옵니다. 황록색.
그러니까 봐봐, 여기 염화 칼륨, 염화 바륨이야. 그러면 염화 때문에 만약에 색깔이 나온다, 그러면 두 개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둘 다 염화 이온이 들어가 있지만 바륨 때문에 색이 나오는 거고 칼륨 때문에 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염화 리튬, 질산 스트론튬. 근데 지금 리튬과 스트론튬은 둘 다 빨간색이에요. 이런 거는 구별하기는 좀 힘들어요. 요건 다른 방법이 있죠, 밑에. 근데 아무튼 불꽃 반응색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 애들은 리튬은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칼륨은 보라색, 구리는 청록색. 이상한데 이거는 색깔 이상한데.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파란색에 좀 가까운데. 청록색, 칼슘 주황색, 스트론튬 빨간색, 바륨은 황록색. 자, 이거 외우긴 해야 됩니다. 원소기호 좀 써볼게요. 리튬은 Li 쓰시고, 나트륨은 Na, 칼륨은 K, 우리는 Cu, 칼슘은 Ca, 스트론튬은 Sr, 바륨은 Ba.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불꽃 반응 실험을 할 때, 시료는 이제 내가 실험하는 재료인 거죠. 그 실험 재료를 에탄올 수용액에 넣어. 에탄올 원래 불이 잘 붙거든요. 근데 사실 에탄올만 딱 태우잖아? 그러면 거의 불꽃 색이 안 보여요. 사실 순수하게 에탄올만 태우면. 네. 거의 불꽃 색이 안 보여요. 근데 약간 파란색 계통이긴 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시료 색깔에 의해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 요런 색깔이 나타나. 그래서 요런 방법이 요즘 책에는 소개가 되어 있고 예전 책에는 요런 방법이 소개가 됐었어요. 사실. 요렇게 해도 되니까. 요게 쉬우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토치도 사용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긴 한데, 자, 아무튼 이거는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니켈 크롬 합금인데, 니크롬선이 이게 불꽃색이 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얘는 그래서 얘는 불꽃색이 없어요. 불꽃색이 없는 애야.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과 증류수로 씻어. 이거는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료를 묻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겉불꽃에 넣고 색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가열한다. 뭐 이거 여기까지도 불순물 제거야. 그 다음에 겉불꽃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불꽃이 이렇게 있는데 진짜로 겉에 있는 불꽃. 겉에 있는 불꽃은 온도도 높고요. 왜냐하면 이제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요. 완전 연소해가지고. 그 다음에 색깔도 없어요. 겉불꽃은 색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색깔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겉불꽃에 넣어야지 실험이 잘 되고, 겉불꽃에 넣었을 때 불꽃 반응색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한다. 그래서 요런 이제 색깔 보고 알아낼 수 있다. 여기 겉불꽃에 넣는 이유 뭐 이런 거 있죠? 겉불꽃은 온도가 높고 색이 없어서 불꽃 반응색을 관찰하기도 쉽다. 자, 근데 그 스트론튬이랑 리튬과 스트론튬은 그냥 불꽃 반응색으로는 관찰하기가 좀 어려워. 비슷해가지고. 근데 방법이 뭐가 있냐면, 분광기라고 하는 걸로, 분광기, 프리즘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분광기로 불꽃을 관찰을 하면, 이 프리즘이 원래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눠지게 하거든요. 빛이 들어가가지고요. 이렇게 굴절해가지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눠져. 그래서 이 분광기로 햇빛 같은 걸 보면은 연속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거는 햇빛에 여러 가지 색이 진짜로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리튬은 어떤 특정 원자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어떤 원자를 가지고. 근데 그 원자의,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전자가 이렇게 들떴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불꽃에 집어넣는 건 사실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저게 전체 껍질 말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요 빛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빛, 요 빛 이렇게 나와. 모든 에너지 순위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 빛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과 스트론튬은 달라요. 이 선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원래 리튬은 요런 빛이 나오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보니까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스트론튬도 요렇게 나오는데 합쳐서 보니까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선 스펙트럼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꽃색이 비슷한 두 금속은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알 수가 있고, 이게 리튬, 스트론튬은 이제 고유의 선 스펙트럼이 있는 거야. 어쩔 때는 다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리튬은 다 요렇게 나오고, 스트론튬은 요렇게 나옵니다. 나트륨은 요렇게 나오고, 칼슘은 요렇게 나오고. 그래서 어떤 애를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선 스펙트럼을 얻어. 막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애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다 있네. 그러면은 이 물질에는 리튬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 애들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 그래서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연속 스펙트럼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게 연속적으로 보이는 거고, 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으로. 근데 우리는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겁니다. 일부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은 불꽃에 넣었을 때 특정 불꽃색이 나타나는 것을 불꽃 반응이라고, 불꽃 반응. 이 불꽃 반응의 불꽃색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선 스펙트럼, 선자 들어가야 돼요. 선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 불꽃 반응색을 통해 모든 금속 원소를 구별할 수 없다. 이거 맞아요. 모든 거를 구별하는 건 아니고, 리튬, 스트론튬과 같이 선 스펙트럼이 비슷한 경우, 이거 바뀌었어요. 틀렸는데,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하는 거죠.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 여러 금속 원소가 섞인 경우 가장 많은 원소의 선 스펙트럼만 나타난다. 아닙니다. 작은 애도, 다른 애도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물질 X를 봤어. 자, 봐봐. 가를 쭉 따라가 봐요. 이렇게. 리튬. 이게 리튬인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하여튼 가가 있죠. 가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잘 봐. 나를 따라갔더니 여기 하나 있지, 하나. 네. 하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얘 여기 있어야 돼. 뭐 두 개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는 거예요. 얘는 있죠. 네. 그러니까 X에는 가다. 가와 다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가랑 다를 포함하고 있다. 가다 쓰시면 되겠고, A에 들어있는, 근데 A의 불꽃색을 봤더니 청록색이래. 청록색은 구리입니다. 구리, 청록색, 황록색, 그 바륨, 다른 것도 외우긴 해야 되는데, 됐지요? 좀 기억나죠, 그래도. 원자와 분자. 자,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입자는 알갱이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입자는 알갱이를 의미해요, 알갱이. 그래서 물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용어의 차이긴 한데, 두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다. 그 원소가 이제 수소랑 산소로 되어 있죠. 요런 거는 맞아요. 근데
원자는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의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를 말할 때는 1개, 2개 이렇게 세요, 세. 입자 알갱이여가지고 3개의 원자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거 맞는 거야.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거 맞는 거예요. 근데 수소 원소 2개 이런 말은 안 쓴다는 거예요. 수소 원소 2개 뭐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예요. 종류이기 때문에 수소라고 하는 원소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매우 작아서 원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10에 마이너스 한 10승미터 정도 돼요. 이게 지름이. 마이너스 10승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10에 10제곱분의 1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엄청 작다 이거지. 자, 그리고 원자설은 원래 고대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있다라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또 틀린 거긴 한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쪼개다 보면 없어진다. 아예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데모크리토스는 입자로 되어 있고, 진공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은 없다라고 얘기해. 진공은 없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대부분 틀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가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믿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그 당시 현저 같은 느낌. 하여튼 이 사람이 되게 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고 뭐 하여튼 되게 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하는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데모크리토스 말이 이제 맞았는데요. 한 1800년 정도 돼서 거의 한 2000년 정도 흘러서 돌턴이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현대적인 원자의 개념이 이게 원자설이거든요. 돌턴의 원자설. 플런처가 플랜처럼 쪼개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물론 이제 뭐 완전히 맞는 건 아니지. 그래도 원자로 되어 있다. 요 말은 맞거든요. 원자도 쪼개지긴 하죠. 전자와 원자 핵. 여기서도 이제 원자 핵과 전자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위대한 그런 이제 원자설이 되는 거야. 이게 1800년도에 이제 얘기하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이제 현대에서는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지, 그렇죠? 원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양전하를 띠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양성자가 있어서 그러긴 해요.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 양성자, 중성자는 따로 배우진 않아. 아무튼 양성자가 있어서 원자핵이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플러스 단을 띠고 있습니다. 원자의 중심에 위치되어 있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이다. 전자가 너무 작아요. 전자가 이 그림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질량은 원자 핵이 차지하고 있고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 핵의 전하량이 다르다. 그러니까 양성자수가 다르면 전하량이 달라지거든요. 양성자수가 다르면 다른 원자이고 원자는 10에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다.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보다도 작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광학 현미경으로는. 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원자핵 주변을 움직이고 있고 전자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을 정도 작고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자수가 다르다. 자, 근데 요런 그림도 사실은 이제 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원자가 있어. 원자핵이 진짜 너무 조그매. 근데 전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조그매. 그래서 원자가 대부분 빈 공간이에요. 대부분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뭐 마블 영화도 있는 거예요. 얘를 이제
이렇게 줄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지 그 엠티맨인가요? 뭐 그런 것처럼 하여튼 대부분 빈 공간입니다. 네. 대부분 빈 공간이다.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 수가 같다. 만약에 핵 전하량이 플러스 3이야. 그럼 전자는 3개에 붙어야지. 전자 1개가 마이너스 1인데 그 3개가 있어야지 전하량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전기적으로는 중성이다. 원자 모형 너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모형으로 표현하는 거고. 자, 원자 핵 있고 여기 플러스 1 써 있으면 전자 1개만 그리셔야 돼. 전하량이랑 전자 개수랑 똑같으니까 플러스 2 써 있으면 전자 2개 그려야 돼요. 플러스 8 써 있으면 전자 8개 그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원자 모형이고요. 이런 거.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한다. 원자. 크기가 작아서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 원자 모형. 그 다음에 원자의 중심에 원자 핵을 표시하고 원자핵 주위에 전자를 배치한다.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렇죠? 원자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에 비해 매우 크다니고 원자의 종류가 바뀌어도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수가 같아 중성이다. 맞아요 이거. 중성입니다. 중성. 베릴륨 지금 플러스 3대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성이 되는 거고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4라고 써주셔야 돼요. 전하량은 전기적인 성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래 뭐 양수니까 뭐 플러스 기호 생략한다 해가지고 그냥 4만 쓰는 게 아니고 전하량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써야 돼요. 전하량. 근데 이제 이건 개수기 때문에 그냥 4라고 쓴 거죠. 이거 6개 있는 거죠. 이거 플러스 8 써. 8 쓰지 말고 플러스 10이면 12개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마그네슘에 이제 전자가 12개 있습니다. 자, 분자.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됩니다. 분자. 근데 분자에도 정의가 있어서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여기 이제 분자의 정의예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있는데, 물 분자가 있어요. 요걸 이렇게 결합을 끊어, 뭐 이렇게. 그러면 더 이상 분자가 아니야. 이 물의 성질 안 떼요. 뭐 수소는 뻥 터지고 산소는 불 활활 잘 타고 물의 성질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하고,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독립됐다라는 말이 뭐냐면 뭐 이런 애가 있어요. NaCl 뭐 이런 애가 있어요. 이거 염화나트륨인데 이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많이 막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런 건 분자라고 안 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온 결합 화합물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나. 근데 물 이런 거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를 해요. 이런 거는 분자라고 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그러긴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그걸 구분합니다. 이게 분자냐 아니냐 이렇게. 분자는 원자가 결합을 해 이루어진다. 근데 이 정의에 맞는 단원자 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헬륨이나 아르곤 이런 거는 이게 결합을 한다라고 됐는데 결합 안 했지만 이 정의에 맞아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면 물질 성질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그래서 헬륨이나 아르곤은 그냥 자기 혼자 분자예요. 자기 혼자. 루비디움 뭐 있었지? 제논. 뭐 그런 거 있죠. 헬륨, 네온, 아르곤, 크세논, 루비듐, 루비듐.
루비듐, 크세논, 세논. 루비듐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분자가 원자로 나눠지면은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리고요.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 분자 종류가 다릅니다. 이거랑 이거는 다른 거야. 이건 물이고 이건 과산화수소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산소인데 요거는 오존이야. 이거 개수가 다르죠? 이거 다른 거예요. 산소는 숨 쉬는데 필요하지만 오존은 숨 쉬는데 있으면 뭐 호흡기 질환 걸려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똑같아야지 진짜로 같은 문제야. 뭐라도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얘예요. 말하는 음식도 뭐 비슷하다라고 같은 거 아닙니다. 분자는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같은 종류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른 종류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뭐 CO2나 뭐 이런 것처럼. 분자도 이제 모형으로 표현을 하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요게 또 얘네들 헷갈리게 하는 건데, 그냥 이름이 수소라고 쓰는데 사실 수소가 H2로 존재를 해요.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수소면은 원소 기호만 생각하면 수소니까 H는 하나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기 혼자는 안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있어요. 두 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물은 H2O고 이산화탄소 CO2. 일산화탄소는 뭐였지? 일산화탄소? CO. 그렇죠. 일산화탄소 CO5죠. 그냥 하나만 있는 거죠. 산소가. 일산화탄소. 메테인은 CH4고요. 다른 것도 좀 알아야 돼. 암모니아 뭐 이런 거는 NH3 뭐 이렇게 돼. 질소도 이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N2로 존재하고요. O2인 거 아시죠? 산소도 O2로 존재합니다. O2로. 염소도 그냥 염소라고 말하지만 사실 Cl2로 존재를 해요. 실제로는. 메테인 뭐 했고, 암모니아 했고, 뭐 에탄올 C2H5OH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에탄올. 또 뭐 알아야 되는 거 있나? 메테인 뭐 이런 거 했고, 이산화탄소 뭐 이 정도 일단 알아두시고, 자,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한다. 자, 분자는 모모가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분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 직접 관찰할 수 없으므로 분자 모형을 이용한다. 되시지요? 또 있네. 자,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 분자 종류가 달라진다. 맞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지지다도 물질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아니죠. 원자가 되더라도. 헬륨은 원자 한 개로 존재함으로 분자가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결합을 그냥 안 하고 지 혼자 분자인 애들도 있어.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자, 원자의 종류는 산소, 그 다음에 수는 2개, 암모니아는 질소 1개랑 수소 3개로 이루어져 있죠. 산소 1개와 수소 2개로 되어 있죠. 원자라는 말이 붙는 게 좋긴 해요. 이게 여기 원자라고 써진 다른 문명 그쵸? 산소 원자라고 하는 게 좋아. 사실 2개라고 이제 이렇게 지칭할 때는 질소 원자, 수소 원자, 이 원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소 기호의 변천. 연금술사들은 옛날에 이제 뭐 마법사 알고 보면 과학자였어. 마법사 연금술사들
네, 이렇게 기호를 썼다. 이렇게 금은 이렇게, 뭐 은은 이렇게, 뭐 구리는 이렇게, 철은 이렇게, 뭐 수는 이렇게, 뭐지? 악마적인 의미인데. 예. 이렇게 이 수은이 뭐 그 중금속이어서 그럴 수도 있죠. 여기 얼굴이 빛날 거라고 해가지고 맛있는. 하여튼 그림으로 표시를 했다. 그러다가 이제 돌턴이 원자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처럼 이렇게 이제 원자처럼 골든데 반짝인다 금, 실버. 예. 뭐 구리는 원래 영어로는 카퍼라고 하는데 구리 C, 뭐 아이언, 철. 예. 수는 이렇게 했네 희한하네. 수는 이렇게 했는데 처음 봤네. 근데 베르셀리우스는 이제 알파벳만을 이용합니다. 알파벳만 이용하고, 근데 요거는 이제 뭐 그리스어나 라틴어나 뭐 요런 이름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따옵니다. 이렇게 AU, AG, 은, 구리, 철, 수은 이렇게 따옵니다. 자, 처음에 이름 붙일 때는 뭐 수소 같은 경우에 하이드로젠이니까 H만 땄어요. 근데 헬륨은 따려고 보니까 H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맨 앞 글자 빼고 중간에 있는 애 중에 적당한 거 하나 골라가지고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 알파벳은 그 원소에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낸다. 탄소, 카보늄의 C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겹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 첫 글자가 같을 때에는 중간 글자를 택하여 소문자로 나타내는데, 소문자가 중요합니다. 소문자, 이거 L이야, L. 이 I가 아니에요, L입니다. I 대문자는 이렇게 쓸 거고, I 소문자 이렇게 쓰니까 이거 L입니다, 이거 L. CL. 자, 하여튼,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 질소, 산소, 플로린. 플로린이랑 철이랑 많이 틀려요, 애들이. 플로린은 F고 철은 F2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인황, 염소, 칼슘, 망가니즈, 아연, 스트론튬, 납, 아이오딘, 이거 철 아닙니다. 아이오딘, 바륨, 금. 그 위에 있지만 이제 뭐 있지? 뭐 수은, 뭐 HG, 은, AG 이런 거 알아야 되고요. 분자식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원자 종류는 원소 기호를 보면 아시는 거고요. 원자의 수는 아래 첨자를 보고 아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물 분자가 2개가 있다. 이 앞에 있는 건 분자수. 요거는 하나의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 근데 1은 생략한다. 1은 어차피 5라고 쓰면 하나는 있는 거기 때문에 1은 생략합니다. 자, 그래서 수소는 H2라고 써야 되고 산소 O2라고 써야 되고 HCl 쓰시면 되고요. 염화수소는. 물은 H2O, 이산화탄소 CO2, 메탄은 CH4 이렇게 됩니다. 아래 첨자로 쓰셔야 되고요. 이런 거 화학식이라고 하고, 화학식 중에 분자식이 있는 겁니다. 물 분자가 2개가 있고 구성 원소는 수소와 산소고 분자 1개를 이루는 원자수. 자, 요게 분자 1개를 이루는 원자수. 2개 더하기 1이니까 3개고, 전체 원자의 총 개수. 한 분자당 3개씩 있는데 2분자가 있기 때문에 2, 3, 5, 6, 6개의 원자가 들어있다. 알 것 같아요? 빠른가? 자,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 원소 기호. 알파벳을 이용해 원소 기호를 제안하였다. 베르셀리우스. 원소 기호를 사용하여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이다. 분자식.
원소 기호에서 원소 이름을 알파벳에서 첫 글자를 소문자로 나타낸 대문자, 첫 글자 대문자. 원소 이름의 첫 글자가 같은 경우 두 번째 글자를 택하여 첫 글자 뒤에 소문자로 나타낸다. 아, 이 말 어렵네. 꼭 두 번째가 아니에요. 이거 X로 돼 있죠, 답이. X로 돼 있나요? X로 돼 있죠? 그러니까 꼭 두 번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 글자라고 중간에. 꼭 두 번째가 아니야. 분자식에서 분자의 개수는 분자식 앞에 숫자로 쓴다. 맞죠? 자, 일산화탄소네요. 그냥 CO 라고 쓰시면 됩니다. 1은 생략, 암모니아는 NH3, 요거는 H2O2, 요거는 O3. 조금 쉬었다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온 이제 이온 원래 원자는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아요. 전하량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플러스 성질 띄는 입자랑 마이너스 성질의 입자 이 전하의 양이 같아요. 원래는. 근데 전자가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전자가 떨어졌다 붙었다 할 때 전자가 떨어지면 이제 플러스가 더 많잖아. 그럼 이제 양의 성질을 띠는 이온이 되는 거예요.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를 아시는 게 좋습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응? 근데 어떤 애한테는 또 가서 붙을 수도 있어요. 그쵸? 가서 붙으면 전자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음전하가 더 많죠. 그래서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 음이온이 된다. 음이온. 그래서 이온의 정의는 일단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고요. 이온이라고 하고, 이온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 전자가 붙으면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이해 가시죠?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가 많으면 양이온,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으면 음이온. 니네 맨날 이온 음료 이런 거 먹을 거 아니야. 이온 음료. 이온 음료 보면 이온 써있어요. 뭐 칼슘 이온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자, 양이온은 근데 이게 원자의 종류에 따라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은 전자를 하나를 잃어버려서 나트륨 이온이 돼. 나트륨이 어쩌다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대부분 나트륨은 양이온이 되는 거야. 나트륨은 전자가 하나 떨어져서 양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온이 이렇게 되는 걸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더해졌다가 아니고 여기 있는 전자가 얘한테 있다가 떨어진 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더하기만 보시고 전자 붙었네 이게 아니고 여기 있던 전자가 떨어져서 옆에 있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온이 된 거죠. 이거는 전자 두 개가 붙는 거를 의미하지. 그러면은 이온이 되는데 음이온이 되는데 얘는 산화이온이라고 하고 얘는 나트륨 이온이라고 해요. 양이온이랑 음이온의 이름이 조금 달라요. 조금. 양이온은 그냥 뭐뭐뭐 이온이라고 쓰기만 하면 돼. 이온만 쓰면 돼. 이온만. 근데 음이온은 뭐뭐 화이온 이렇게 화자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안 붙는 경우도 또 있어가지고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려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산소
그래서 소자는 빼면서 산화이온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산소화이온이 아니고 소자가 있으면 소자를 빼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다원자 이온은 원자가 여러 개가 붙어서 이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 수소가 붙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자가 하나가 남어. 그럼 이거를 수산화 이온이라고 해요. 이거. 수소산소, 수산화 이온. 탄소 하나에 산소 3개 붙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자 2개가 있어. 그럼 이건 탄산이온이라고 해요. 양이온은 수소가 이온이 되면 양이온 되면 수소이온, 리튬이 이온이 되면 리튬이온, 칼슘이 이온이 되면 칼슘이온. 요건 또 좀 또 다르지 이게? 어렵죠? 근데 이거 틀렸네요. NH4야 NH4. NH3 아니고 NH4입니다. 암모늄 이온 고치세요. NH4로 고치시고, 암모늄 이온은 암모니아 이온은 아니고 암모늄 이온이야 이거는. 원래 암모니아가 NH3인데 여기에다가 H 플러스가 하나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 하여튼 얘는 하여튼 암모늄 이온이야. 이게 원래 CL이 염소잖아, 염소. 그 소자 빼고 염화 이온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수산화 이온. 여긴 또 근데 화자가 없어요. 이거 없는 건 없는 거야, 이름이. 질산 이온, 탄산 이온. 질산 이온, 탄산 이온. 질소 산소죠. 질산 이온, 탄산 이온. 탄소 산소죠. 탄산 이온. 자, 이온들은 근데 플러스성, 마이너스성이 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극 전극을 걸어두면 마이너스 이온들은 플러스 쪽으로 막 이동을 해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고. 그렇게 전류가 흘러가요. 전류가. 전하의 흐름이 있어요. 이온은. 불이 들어와. 설탕은 이게 이온이 아니야. 설탕은 물에 잘 녹아. 근데 그게 이온은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 녹는 거야. 설탕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동은 안 해.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돼? 안 흘러. 설탕 전류 안 흘러요. 물 전류 안 흐르고, 뭐 에탄올만 있다던가 이래도 전류 안 흘러. 이온이 존재해야지 전류가 흐른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물 묻은 손으로 전기기구 제품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이 묻으면 우리 손에 땀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물에는 이온이 있어요. 보통 물에는. 뭐 실험에서 쓰는 그런 증류수는 이온이 없지만, 그래서 이제 물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는 게 아니고 녹아있는 이온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설탕은 이온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전류가 잘 흐르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애들도 수소이온, 리튬이온, 칼슘이온. 아까 했던 거구나. 넘어갈게요. 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한다. 양이온은 모모가 전자를 어째서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이다.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하겠죠. 양이온의 원소 이름 뒤에 이온을 붙여서 읽는다. 맞고요. 다원자 이온은 여러 원자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의미한다. 맞고요. 자, 수소이온 H 플러스입니다. 염화이온 Cl 마이너스. 리튬이온은 Li 플러스. 요거는 이거 쓰세요. 수산화이온. 요거 칼륨입니다. 칼륨. 칼슘 아닙니다. 칼륨이온.
질산이온은 NO3 마이너스 질소 산소. 이건 칼슘 이온이에요. C에는 칼슘. 이거는 산화. 산소 아니고 산화. 산화이온. 이건 암모늄 이온이 맞는데 틀렸어요. NH4야 이거에. NH4 플러스고. 탄산이온은 CO3 이가 마이너스. CO3 이가 마이너스가 탄산이온. 자, 요 리튬이 이온이 되는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어라. 리튬 이온이 된다. 전자 하나 떨어져서. 요거를 뭐 플러스 3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 더하면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쓰는 거 이거. 1은 또 생략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만 쓴 거지. 이거를 플러스 3이라고 해서 플러스 3 쓰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전하량을 봐야 되니까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야. 플러스 1이잖아. 플러스 1인데 1은 또 생략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하나만 쓰는 거죠. 자, 전하의 이동.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입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으면 잡아당기니까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동하는 거를 눈으로 보려면 색깔이 있는 어떤 이온을 활용해야 돼. 그래서 황산구리를 떨어뜨려. 원래 황산구리가 파란색이거든요. 황산구리가 봐봐, 황산구리는 CuSO4야. 이게 물에 녹으면 구리 이온과 적어보세요. 황산 이온으로 나뉘어요. 이게 구리 이온이죠. 여기 황산 이온이고. 근데 구리 이온이 얘가 파란색이야, 파란색. 근데 얘는 그냥 무색이에요. 색깔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얘가 플러스지, 플러스.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렇게 파란색이 쓱 간다고, 파란색. 그래서 이온이 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황산 이온도 이동은 하는데 그냥 안 보이는 거야. 왜냐면 무색이어가지고. 황산 이온도 이동을 합니다. 이게. 자, 하나 더. 과망간이지산 칼륨은 KMnO4야. 이게 이온화를 하면 칼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죠. 과망가니즈산 이온으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이름이 과망가니즈산 이온. 분해가 됩니다. 근데 얘가 보라색이에요. 얘는 무색이에요. 자, 그래서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 보라색. 보라색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쓱쓱쓱 가요. 진짜로 보입니다, 이 가는 게. 자, 그 다음에 칼륨이온이나 질산이온, 황산이온은 이동은 하지만 무색이어서 보이지는 않는 거고, 이 실험을 할 때 질산칼륨을 미리 넣어놔야 돼요. 여기 질산칼륨이 있어야 돼요. 질산칼륨의 역할은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거고요. 질산칼륨은 KNO3지. 얘가 이온화하면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 돼요. 근데 얘네 둘은 둘 다 무색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실험할 때 왜 쓰냐면 전류가 흐르게 하려고. 전류가 흘러야지 뭐 실험이 되니까. 고체 상태의 물질은 이온이 있어도 전류가 흐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단단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자, 칸 채우기.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원장치를 연결하면 이온이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동한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온은 전하를 띠는 성질이 있다. 맞고요. 이온의 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고요. 자, 이런 실험을 했다. 파란색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그럼 파란색 성분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구리 이온 Cu 이가 플러스. 보라색이 플러스로 이동한다. 그럼 보라색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과망가니즈산 이온 MnO4 마이너스. 많이 했네요. 여기까지 하죠 뭐. 이온이 녹아 있으면 사실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투명해. 뭐 색깔은 좀 보일 수도 있지만 투명해요. 그래서 이런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있어. 그럼 이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투명해. 근데 얘를 섞어. 이렇게 섞으면 잘 봐라. 얘네 마이너스 플러스는 헤어졌지만 얘랑 또 다른 플러스가 여기 있어요. 또 다른 플러스. 그쵸? 그럼 얘랑은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서로 잡아당기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나트륨 이온도 Cl 마이너스 말고 또 다른 마이너스가 있지. 여기 또 다른 마이너스. 그런 거랑 이제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염화나트륨 수용액 NaCl이랑 질산은 수용액 AgNO3를 섞어. 그러면 염화은, 이 염화은이죠. 염화은이 되고 염화은이 이렇게 염화은이죠. 이렇게 질산 나트륨이 되는데 얘네들은 물에 녹아 있어요. 근데 얘는 안 녹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서로 결합력이 세. 그래서 안 녹는 애들은 이렇게 가라앉는다라는 의미에서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나 해줄 때가 있어. 요런 애들은 앙금이라. 앙금. 물에 안 녹는 애들. 자기네들끼리 결합력이 세서 물에 안 녹는 애들. 요런 거 앙금이라고 합니다. 뭔가 앙금이 뭐 쌓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뭔가 가라앉는 애들. 여기도 앙금 있었는데, 그쵸? 앙금 하나 어디 갔지? 노란색. 있네? 노란색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여기구나. 이런 거 이제 아이오디나 납. 이 앙금. 이 앙금이죠, 이게. 납두면 가라앉죠, 여기서. 물이 오래되지 않아요.
예, 물에 안 녹으니까 지금 가라앉고 있죠. 되게 빨리 가라앉아요. 결정이어가지고 얘가 제가 사실 무거운 거 아니에요? 빨리 가라앉네 진짜 생각보다. 이거 온도 높인 상태에서 녹인 다음에 결정 만들어가지고요. 조금 빨리 가라앉네. 하여튼 이런 애들 앙금이라고 한다. 근데 앙금이 또 여러 개 나오죠. 외울 수밖에 없죠. 어쩔 수가 없죠. 염화, 은은 흰색, 탄산, 칼슘 흰색, 황산, 바륨 흰색, 아이오딘 하나 노란색, 저기 아이오딘 하나이고, 황화, 구리는 검은색. 제일 자주 나오는 거는 아무튼 염화, 은 흰색. 이런 애들 자주 나오고, 탄산, 칼슘. 뭐 여기 5개 정도 외우셔야 되는데, 하여튼 염화, 은, 탄산, 칼슘 요거는 적어도 외우셔야 되고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하여 생성된 물질인데 물에 잘 녹지 않아. 그래서 그런 애들은 앙금이라고 한다.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결합하면 염화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염화은, 흰색 앙금.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이 반응하면 탄산칼슘 앙금이 된다. 맞아, 탄산칼슘.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앙금 생성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구리이온과 황화이온이 결합하면 노란색 황화구리가 아니라 검은색 황화구리 검은색이고요. 원래 양이온 먼저 쓰는 거야. 그 어떤 화합물을 쓸 때 있잖아요. 양이온 요거 먼저 쓰는 거야. BA, SO4. 이름은 황산 바륨. 황산 바륨이 흰색이에요. 흰색. 이거는 잘 봐. 아이오딘 이온은, 아이오디나 이온은 두 개가 붙어야 돼. 아이오디나 이온은. 왜냐면 얘가 1가 마이너스고, 얘는 자기 혼자, 나비온은 2가 플러스 자기 혼자. 그래서, 나비온 하나에 아이오디나 이온이 두 개씩 붙어야 돼요. 이 써요, 이거 아이오디나 나비고, 아이오디나 납은 노란색입니다. 그래갖고 따라 하시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수업 시간에. 자, 우리 주변의 앙금 생성 반응들. 원래 수돗물을 소독을 하려면 염소로 소독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염화 이온이 있어요. 염화 이온이 수돗물에. 근데 진짜 있는지 내가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은이온을 집어넣어 보면 알아. 은이온. 은이온은 사실은 이제 질산 은 수용액을 넣는 거야. 이거를 넣으면 은이온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흰색으로 뿌옇게 가라앉는 게 있어. 그러면 염화 이온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폐수에 원래 납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검사를 하는 거죠. 폐수에 아이오디나 이온 집어넣는데 노란색이 생겨. 그러면 이 폐수에 오염이 된 거예요. 납이 있는 거, 납. 자, 그 다음에 탄산칼슘 CaCO3 이것도 앙금이다. 앙금. 탄산칼슘. 조개 껍데기 이런 것도 앙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산호 이런 것도. 보일러 관 안에 관석 이것도 탄산칼슘이야. 보일러를 쓰다가 보면은 그 안에 뭐 이렇게 보일러 안에 뭐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게 껴요. 그게 이제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 그 다음에 파무칼레 뭐야 이게 또 이런 지형이 있나 봅니다. 이런 지형. 미국의 화이트 샌드 국립공 황산칼슘이네.
제주도 용천동굴, 석회동굴 말하는 석회동굴. 제주도에 뭐 만장굴 뭐 이런 거는 용암동굴이고요. 용암동굴은 크게 뭐든 없더라고요. 근데 석회동굴은 이렇게 막 종류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석회동굴이 더 멋있게 합니다. 저런 거는 이제 석회암 지대에 물이 지하수가 흘러서 뻥 뚫리고, 그 뚫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 앙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수돗물 속에 염화이온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은이온을 넣었을 때 뿌옇게 흐려지며 염화, 은, 앙금 생성을 하는 거죠. 흰색이라 돼 있어요? 답이 뭐라 돼 있죠? 밑에 답이 있죠. 염화은 맞죠? 네. 그 다음에 폐수 속에 납이온은 아이오디나 이온을 넣었을 때 아이오디나 납,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는 탄산칼슘이 그게 앙금입니다. 지하수를 보일러 용수로 사용하면, 근데 이런 말은 왜 붙냐면 지하수에 원래 칼슘 이온이 많아요. 그러니까 탄산칼슘이 잘 생기죠. 그래서 황산칼슘이 주성분인 관속이 생긴다. 아니네, 탄산칼슘. 질산은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반응시키면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 염화은 돼요. 염화은.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반응하면 흰색 앙금이 생긴다. 탄산칼슘,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탄산칼슘 돼요. 염화은, 탄산칼슘. 자, 은 있고 염화 있어. 흰색 앙금. 은 있으면 염화 있어야 돼. 염화 요거밖에 없네. 예. 납 있으면은 아이오디나 납, 노란색. 예. 아이오디나 납, 노란색. 그래서 기역 니은 둘 다 흰색 앙금 생긴다. 아니고요. 니은은 안 생깁니다. 기역 디귿 둘 다 앙금 생긴다. 디귿 아니죠. 디귿 아닌데. 기역 디귿에 둘 다 앙금 생긴다. 디귿 없는데. 칼슘? 디귿 아닌데.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여기 니은 디귿 써져 있는데 이거 아니고요. 기역 리을이어야 됩니다. 기역 리을. 리을은 노란색, 미음은 검은색. 황화납 검은색 맞아요. 황화납 검은색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자, 이렇게 해봤고요. 빡세게 했는데. 문제 선생님이 하나 더 복사한 거 있죠? 그거 풀어보시고 지금